예,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주호 장관을 향해 있는 역사는라도 부정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한심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록들조차 지사들이 목숨 걸고 지킨 나라인데, 정말 3.1혁명의 뜻을 이어받아서 목숨 걸고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그 지킨 나라의 역사를 그냥 송두리째 여러분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소위 말하는 그리고 이런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 그래? 주사파라 그래.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있는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왜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주사파라고 말을 해요? 제가 무슨 김일성을 뭐 찬양을 합니까? 김일성 개새끼란 말을 듣고 싶어요? 왜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정말 우리 현대사에서 비극을 만든 정말 나쁜 새끼가 김일성인데 왜 말 못해요?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있는 역사 자체를 그냥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한심해요, 저는. 그리고 또 이런 역사에 대해서 또 왜곡된 내용으로 또 나아갈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한심하고 안타까워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뉴라이트에서 맨날 강조하는 내용이 여러분 뭐예요? 그 식민사관부터 이어져 온, 결국에는 자기들의 그 식민사관을 여러분 대체해가지고 항상 강조하는 게 빨갱이에 대해서 대척점, 주사파에 대해서 대척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얘기가 여러분 뭐예요? 그 현대사에서 얘기하는 친일파에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친미로 바꿔온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비극들이 여러분, 그러한 불편한 진실들이 어디에 있어요? 현충원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뉴라이트에서 정말로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들이 무엇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1920년 12월에 미국에서 있다가 1년 8개월 만에 상하이로 부임을 합니다. 근데 불과 6개월 만에 미국으로 가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물론 추대돼서 대통령으로 처음에는 물론 대통령으로 추대된 게 아니죠. 본인 스스로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통합정부에서 오르길 바랬던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찌 보면 처음에 대통령 자리에 오를 때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던 거죠. 왜 그랬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승만 대통령의 이 한계를 처음부터 지적한 사람. 여러분 누구예요?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이죠. 충북 청주 출신의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청주에 가면 이 단재의 무덤이 있어요. 단재 기념관과 함께 그 교회 굉장히 이제 시골에 있는데 3.1혁명이 일어나고 3.1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지사들이 나라를 세우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겠다, 우리 헌법을 만들겠다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추대되는 과정 속에서 극렬하게 반대한, 임정에 참여했지만 초반에 참여했지만 극렬하게 반대했던 한 명이 있어요. 단재예요. 왜 반대했을까? 역사학자였던 단재 입장에서는 이승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당시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짓을 했어요? 대통령에 오르기 전에, 추대되기 전에 1919년 3월 3일 날 미국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뭘 했어요? 맞아요. 위임 통치 청원을 했습니다. 위임 통치 청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이 없고 나라가 독립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해달라고? 일정 기간 동안 맞아요. 통치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1919년에 이미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이 사실을 한 여러분, 단재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명언을 남기는 거예요. 희대의 명언을.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극렬하게 반대. 이승만이 수장으로 올라온다? 이거는 민족에 대한 배반이라고 해가지고 막 얘기해서 마지막까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임정에 처음에 참여를 했던 단재가 누구보다 임정에 반대를 했던 인물로 돌아선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에요. 단재가 죽을 때까지 임정에 대한 반대를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그 유명한 해방 후에 여러분 뭘 얘기를 해요? 정읍 발언을 하죠. 신탁 통지를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은 선언을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타 통치를 3년간은 이루어지고 소위 말하는 1948년에야 남한 단독 정부가 8월 15일에 완성되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 남한 단독 정부에 있어서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백범 김구 아닙니까? 백범 김구잖아요. 어떻게 해방되고 광복된 나라인데 그거를 여러분 가르냐면서 반대했던 게 여러분 백범 김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백범 김구는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서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걸 보고서 경교장에서 있다가 다음에 49년 여러분 6월 달에 어떻게 돼요? 방첩대에 여러분 소속이었던 육군 여러분 소위였던 안두희의 흉탄에 가슴에 총을 맞고 그렇게 서거를 하는 거잖아요. 독립운동의 거두가 그렇게 사망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뒤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뭐 했습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그래도 자기가 이제 계속해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 했잖아요. 발췌 개헌을 해서 본인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뭐 대통령의 임기를 여러분 끝까지 무제한 임기로 만들거나 나중엔 4.4.5이라는 정말 헌정사상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여가지고 부정부패로 이어지게 하는 헌법을 바꾸는 행위를 하고 종국에는 여러분 1960년에 결국엔 부정선거까지 해가지고 4.19 혁명으로 무너져 내려서 하와이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친일파였던 세력들이 신분을 바꿔서 한국전쟁 과정 속에서 제주 4.3 과정 속에서 신분을 바꿔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쵸?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르죠. 전쟁의 영웅으로, 호국의 간성으로, 우리 군의 아버지로 이렇게 떠오르죠. 솔직히 1920년대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추대가 됐지만 이승만이란 한 사람으로 인해서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솔직히 질이 멸렬했어요. 너무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졌지만 임시정부에 의해서 정부가 꾸려지고 있지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추대됨으로써 발생되는 부수적인 요인들로 인해 임시정부는 정말 질이 멸렬했어요. 근데 이 임시정부를 멱살 잡고 끌고 온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어요? 백범 김구였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존버 해가지고 1930년대까지 멱살 잡고 끌고 와서 그 멱살 잡고 끌고 와서 한인애국단의 윤봉길과 이봉창의 의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게 한 게 바로 백범 김구죠. 그러면 1920년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예요? 1920년대 초반에 만주 지역에서 독립전쟁을 벌였던 홍범도와 김좌진이 있고, 그리고 물론 이 두 사람이 중심됐다고 하지만 수만 명의 여러분 지사들이 총칼을 들고 싸웠던 거예요, 만주에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단체가 여러분 누가 있어요? 아이고, 예관 신규식도 있네요. 제가 예관 관련해서는 다음에 강연하는 자리에서 예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그렇게 6개월 만에 갈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왜 우리나라가 임시정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국호를 가진 정부가 민주공화정이 헌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상하이에서 활동을 했던 우리나라 국무총리와 법무대신 외무부 장관까지 했던 이 예관 신규식, 이 선글라스를 쓰고 카이조 수염을 갖고 있던 예관 신규식 덕분이에요. 이분이 신식군대의 장교로서 일제에 항거를 하다가 1911년에 상하이에 가서 기틀을 마련해서 상하이에서 지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냈고, 그 커뮤니티에 기반을 해서 여러 지사들이 상하이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과 지사들이 모여서 마침내 나라를 3.1혁명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완성하니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예관의 활동을 믿고 예관의 활동을 보고서 미국으로 그냥 갔어요. 여러 비토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예관 선생이 결국에는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토 속에 정부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1922년에 상하이 땅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상하이에 있는 외곽에 있는 이 만국공묘에서 71년을 잠들어 있다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현충원에 안장되게 되는 거예요. 71년 만에. 근데 비극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71년 만에 현충원의 가장 최상단에, 서울현충원 최상단에 잠들어 있는데 그 최상단 예관 선생이 잠들어 있는 더 위쪽에 여러분 누가 있는 줄 아세요? 국가공인 친일파 이용준과 신태영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 71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현충원에 잠들었는데 나라에서 공인한 친일파 이용준과 신태영의 발 밑에 있어요. 그러니 백날 씨 예관한테 가가지고 절하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이런 추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예관의 묘고 여기에 이용준과 이용준과 신태영의 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신태영과 이용준의 묘에서 바라본 이게 예관의 묘입니다. 예관 신규식의 묘고 이게 석주 이상용 선생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무령이었던 석주 이상용. 요게 바로 우리나라 2대 대통령인 박은식 선생의 묘예요. 이게 바로 양기탁 선생 양기탁 선생 홍진 선생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급 주석급이었던 이 사람들의 묘 머리 위에 국가공인 친일파 신태영과 이용준의 묘가 있어요. 신태영, 이용준. 히라야마 호에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태영이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서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죠.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가 발표되는 국가공인 친일파 1006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아들 신응준과 함께 부자가 국가공인 친일파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이 신태영 히라야마 호에이가 여러분 일본 군인으로 몇 년을 복무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게 여러분 몇 년이에요? 35년입니다. 근데 이 여러분 신태영이 히라야마 호에이가 자기의 아들 히라야마 가스토시 신응균과 함께 국가공인 친일파로 여러분 된 결정적 이유가 35년 일제의 나라 뺏긴 기간 중에 여러분 일본 군인으로 몇 년을 복무한 줄 아세요? 34년을 복무를 해요. 일본군 조선인 출신으로서 일본군 중령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1940년대 초중반에 여러분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이 신태영이 서울 한복판에서 조선의 청년들과 소녀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전선으로 나가라고 외치면서 황국의 천황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내 목표는 야스쿠니라고 말했던 이 신태영이 나중에 여러분 해방 후에 한국전쟁 제주 4.3을 거치면서 신분 세탁에 완전히 성공을 했고 1948년 소위 말하는 여러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단독정부가 설립된 이후에 이에 반대하는 제주에서의 민중항쟁이 여러분 일어나니까 그거를 탄압하는 그 군대의 여러분 1등으로 서가지고 국내에 화려하게 복귀를 했고 1950년 여러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여러분 이 신태영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4대 국방부 장관이 돼요. 물론 일본군으로 34년을 복무를 했으니까 당시에 선진적인 일본 기술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나라 4대 국방부 장관이 돼요. 일본 군인으로 34년을 복무한 히라야마 호에이가 우리나라 여러분 4대 국방부 장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관 신규식 그 지사들을 비롯해서 임시정부와 애국지사들의 무덤 여러분 머리맡에 잠들어 있어요. 이 사람의 무덤 여기에 가면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친일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호국의 간성이라고 적혀 있어요.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간성, 방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히라야마 호에이가. 이응준 볼까요? 가야마 다케토시. 신태영과 마찬가지로 히라야마 호에이인 이 신태영과 마찬가지로 이응준, 가야마 다케토시인 이응준은 몇 년을 복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똑같이 34년 복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용준이 여러분 정말 우리 역사에서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뭐냐? 저 여러분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저 4년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마어마한 보수주의자죠. 저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제 아이디가 여러분 애국하는 김 기자예요. 근데 이 이용준을 알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용준이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신태영과 마찬가지로 34년을 복무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용준은 우리나라의 여러분 초대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이 가야마 나케토시라는 이름을 가진 이용준이 우리나라 여러분 초대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초대 육군 참모총장을 하면서 가장 잘못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미군정 3년 기간 동안 일본 군인으로서 역할을 했던 만주군과 여러분 일본군 장교로서 활동을 했던 그 친일파들 있잖아요. 민족 반역자들 있잖아요. 전선에 앞장서서 싸웠던 일본을 위해 천황폐하를 위해 소위 싸웠던 그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일본군에서 만주군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되는데 누구보다 역할을 한 게 바로 이용준이에요. 그게 뭐냐? 군사영어학교라는 게 미군정 시기에 만들어져요.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기술 미군정 하에서의 이제 우리나라 장교들을 이제 양성을 해야 되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뭐 한다는 얘기로 군사영어학교를 만들어. 근데 여러분 모집을 하는데 110명을 모집을 했는데 110명을 뽑았죠, 결과적으로. 그 중에 여러분 108명이 이용준이 여러분 주도해서 뽑은 겁니다. 108명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네,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에요. 그럼 2명은 여러분 누굴까요? 광복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우리나라 초대 육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90까지 살고 여러분 뭐라고 어디에 잠들었어요? 네, 애국지사 묘역 머리맡에 잠들어 있어요. 국가공인 친일파요. 이명박 정권 때 공인된 국가공인 친일파예요. 이 사람 여러분 무덤에 가면 묘에 여러분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아세요? 국군의 아버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1920년대) 여러분 독립운동을 불같이 이끌었던 맹렬히 의를 실천하면서 폭탄과 총을 들고 신흥무관학교 출신 청년들이 모여서 칠가살 오파계라 그래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일제 나라에 부역한 나라를 배신하는 민족의 배반자들이 많으니까 반드시 죽여야 될 7명 7인들 그리고 반드시 파괴해야 될 5곳을 정하죠. 이 반드시 죽여야 될 여러분 7인이 뭐예요? 첫 번째가 조선총독, 그리고 일왕, 그리고 여러분 누굽니까?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와 밀정입니다. 오파겐 여러분 뭐예요? 조선총독부, 그리고 민족의 수탈기관이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그리고 종로경찰서, 말 그대로 민족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응징해야 된다고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청년들이 모여서 목숨 걸고 폭탄과 총을 만들고 국내에 들어와서 칠가살 오파계를 맹렬히 의를 실천하겠다면서 나선 겁니다. 이게 바로 1920년대 초반에 찍은 여러분 사진이에요. 약산 김원봉을 비롯해서 초기의 여러분 멤버들입니다. 1920년 2월 3월경에 찍은 상하이에서 찍은 거로 추정되는 사진인데 여러분 7명이거든요. 김익상 지사를 비롯해서 약산 김원봉, 곽재기, 강세우, 김기득, 이성우, 정의소 혹은 배동선이라 불리는 인물이에요. 7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약산 김원봉 제외하고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세요? 아니 이분들 중에 서운받은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약산 김원봉은 북으로 올라갔죠. 1948년에 4월 달에 북으로 올라가서 북의 건국과정 속에서 북이 여러분 불법적인 우리나라 헌법에 반하는 이적단체니까 북이 만들어지는
김일성에 의해서 북이 만들어온 과정 속에서 역할을 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서운을 못 받았죠. 평생을 독립운동을 했는데. 예. 근데 여러분 북에 올라가야 되는 결정적 직접적인 계기가 뭐예요? 학상 김원봉은. 그렇죠. 그 친일 경찰의 가장 대명사였던 노독술에게 끌려가가지고 미군 정하에서 있을 때 싸대기를 맞고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하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실제로 몽양 영웅영 선생이 해화동 로타리에서 1947년 여름에 테러를 당해서 10여 차례 이런 계속 연속적인 테러 끝에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이제 친일파였던 노독술에게 끌려가서 경찰서에서 모욕을 당하니까 결국에 올라갔죠. 그런데 올라가면서 여러분 10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김일성에 의해 척살당하죠. 결국에는 남과 북 모두에게 다 인정받지 못하는 비운의 독립운동가가 됐죠. 약산 김원봉. 김익상 선생. 우리나라 일제의 나라받기 35년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선 총독부에 여러분 폭탄을 터뜨린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1921년 9월 달에 이 의거가 일어나는데 1922년 3월 달에 상하이 황포탄에서 나나카기치라는 일본의 그 전쟁의 신이라 불리던 사람이에요. 나나카기치를 여러분 암살하려고 황포탄 의거를 준비하는데 여기서 불행하게도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일본으로 끌려가가지고 처음에 사형원도 받고 무기징역원도 받고 나중엔 1940년께 1922년에 끌려가가지고 194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38년, 37년이 기록이 있는데 나와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행방불명돼요. 한강에서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자기의 부인과 딸은 실종되고 자기의 동생이었던 첫 번째 의거, 조선총독부 의거를 도왔던 여러분 김준상은 생활고와 일제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자살해요. 그리고 김익상은 돌아와서 중노인이 돼서 돌아왔는데 나라가 이미 계속 망해진 상태고 동료들은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이 김익상은 불령선인으로 계속 찍혀가지고 시체조차 찾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현충원에 무후선열재단이라고 있어요. 후손이 없는 선열들의 재단. 거기에 이름 석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무후선열재단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신태용과 이응준의 여러분 무덤에 진짜 발밑에 있어요. 정말 그냥 발밑에 있어요. 이성우, 김기득, 강세우, 곽재기 다 여러분 1차 의거 때 의열단 1차 의거 1920년 여름에 일어났던 1차 의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친일파와 밀정에 의해서 다 발각돼 가지고 다 8년에서 10년 정도를 받고 여러분 감옥에서 다 있다가 네 결국엔 나오죠. 나오는데 다 죽어요. 정의소 혹은 배동선으로 불리는 이 진짜 오송대학교의 정말 기재였던 이 장난꾸러기 같은 이 청년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곽재기는 여러분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1차 의거에 감옥에서 살다 정신병에 걸려서 나중에 자기 가족을 살해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돼요. 김기득 마찬가지로 나와서 여러분 비명 행사합니다. 이성우 8년간 살고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게 의열단 의거 제 창립지인데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아까 처음에 보였던 이 사진은 이성우예요. 이성우. 이게 21살이에요. 여러분 1920년에 21살의 이성우예요. 여러분 이 사진 보이세요? 불과 8년 뒤 1928년 29살의 이성우예요. 8년 사이에 일제의 그 감옥에서 여러분 모진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21살의 청년이 여러분 29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노인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 이 사진 처음에 봤을 때 어떤 느낌 드는 줄 아세요? 진짜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이. 그리고 여러분 이성우 그러면 이 양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1929년 감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30살 나이로 죽습니다. 시체도 못 찾아요. 이성우가 여러분 어디에 잠들어 있는 줄 아세요? 그 조선 총독부의 폭탄단들이 있던 그 김익상 지사 옆에 무후선열재단 옆에 이성우라는 이름 석자만 남겨놨어요. 위패 하나 모셔져 있어요. 그것도 친일파 발밑에.
여러분 중국 상하이 훈커공원, 지금은 이제 루신공원이라 불리는 곳인데 1932년 4월 29일 날 충남 예산 출신의 윤봉길이 25청년 윤봉길이 이곳에서 시라카 요시노리 등 일본의 주요 인사들에게 여러분 물통형 폭탄을 던져서, 도시락 폭탄 아니에요, 물통형 폭탄을 던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다시 올라오게끔 만들어줘. 자기 목숨을 던져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1920년대 의열단의 의거가 이제 끝나고 1920년대 잘 버텼던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임시정부가 마침내 본격 궤도에 올라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시발점이 된 게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거를 여러분 청년 윤봉길, 25청년 윤봉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하이 훈커공원에 가면은 중국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여러분 영원히 기념한다면서 당대 영웅 윤봉길이라는 걸 이렇게 한석봉처럼 여러분 물이 나오는 이런 걸로 이렇게 새기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그게 바로 윤봉길이에요. 근데 윤봉길의 여러분 후손이라는, 제가 진짜 여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한심해요. 진짜. 이 정부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막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윤봉길이란 청년이 여러분 지키고자 한 나라가 뭐였어요? 왜 물통형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자기 목숨값을 던졌어요? 대한민국이에요. 1919년에 만들어진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 하나 던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부 하에서 무슨 일이 나요? 전범기 휘날리는 그 여러분 우길기 있는데 가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여러분 거수경례를 해? 제가 여러분 이봉창 의사도 그렇고 한인애국단 이제 최용숙 선생님, 유상근 선생님인데, 윤희사가 의거 전에 이제 찍은 사진들이죠. 얘가 실제 의거 장소인데, 실제로 이제 윤희사 의거 후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상하이에 버티지 못해서 이때부터 이제 강무리에 뜬 정부가, 윤희사 의거가 너무나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 더 이상 애국지사들이 상하이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 뒤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강무리에 뜬 정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싱을 비롯해서 항저우, 난징, 결국에는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류저우를 지나가가지고 이제 그 안으로 점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광저우를 지나서 포산을 지나서 구일인과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저기 치장을 지나서 이제 충칭까지 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백범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여러분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 친일파들을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윤희사가 여러분 1932년 4월 19일 날 의거리 일으키고 나서 그해 12월에 일본의 가나자와까지 끌려와가지고 여러분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왜 가나자와까지 끌려와서 여러분 왜 미간에 총을 맞고 왜 죽는 줄 아세요? 그것도 아침에 그 시간에 맞춰서 8시에, 이른 8시에 원래 상하이에서 여러분 11월까지 있다가 마지막 죽음 한 달 전에 11월에 일본 오사카로 갑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 한 달을 머물고, 그리고 여러분 가나자와로 끌려가서 그 다음날 가나자와에 있는 외곽에 있는 그 자위대 이제 지금은 자위대 이제 공병장인데, 당시에는 이제 일본군 8사단인가 9사단에 이제 거기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가나자와까지 끌려온 거는 그 가나자와가 일본군 윤희사가 죽인 그 시라카 요시노리를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의 여러분 출신이, 그 부대가 주둔했던 뭐라고 할까요? 메인 사이트? 그러니까 주둔지가 가나자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자와까지 끌려와서 여러분 죽은 거야. 왜? 복수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아침에 8시에 죽은 게 시라카 요시노리가 폭탄을 맞고 죽은 시간이 중국 시간에 맞춰서 일본의 그 시차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복수하려고 여러분 그 시간에 맞춰서 윤희사를 죽인 거예요. 가나다까지 끌고 와서. 그리고 많이들 모르는 사실이 뭐냐면은 윤희사가 여러분 상하이에 있다가 32년 11월에 오사카로 와서 한 달간 지냈는데 여러분 그 오사카에서 지냈던 그 한 달간 구금됐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오사카 성이에요. 오사카 성이 여러분 누가 성주였어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성주였어요. 그것까지도 치밀하게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32년 12월 19일 날 윤봉길 의사를 죽이고 나서 일본 놈들이 당시에 일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요 지금 이 공동묘지에 있는 요 소록길 여기다가 여러분 감회장을 합니다. 14년을 감회장을 해요. 1946년에 백범이 1945년 11월 3일 날 그 기념사진 찍고 21일 날 이제 상하이에서 이제 고고로 마시면 넘어오는데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일본에 있던 거류민단장이었던 박열을 시켜가지고 조선 청년들을 통해서 의거에 나섰던 그 이봉창 의사와 백정기 의사와 윤희사의 유해를 수습해서 가져오겠어요. 근데 이봉창 의사와 백정기 의사의 유해는 그래도 빠르게 수습을 해서 위치가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윤희사의 유해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일본 놈들이 여러분 죽이고 나서 무덤을 제대로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 감회장을 했어. 어디다? 이게 가나자와 외곽에 있는 여러분 공동묘지인데 이게 지금 소초 초소예요. 초소. 관리인이 사는 곳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 그리고 이 옆에 여러분 쓰레기장이야. 이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밑으로도 여기 다 무덤이 옆에도. 여기만 여러분 쓰레기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사 지내고 성묘 오고 나서 쓰레기를 여기다 태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윤희사 여러분 공동묘지 온 사람들이 다 여기 윤희사 이런 무덤을 어떻게 해요? 밟고 지나가.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윤희사 암장지 이렇게 돼 있어요. 14년을 밟고 지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윤희사의 순국지는 지금 자위대 부대가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요. 근데 제가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서 쫓겨나왔습니다. 그 정말 순국지 바로 앞까지 갔는데 쫓겨나왔어요. 자위대한테 걸려가지고. 근데 제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윤봉길이 지키려고 한 나라, 이봉창이 여러분 일왕에게 폭탄 던져서 지키려고 한 나라, 의열단 청년들 김익상, 김상옥, 김시연, 김원봉, 윤세주, 나석주, 류시태 이런 청년들이 여러분 비단 이런 청년들 뿐일까요? 임정지사들 예관 신규식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백범 김구, 해공 신익희, 김철, 동암 차리서 여러분 이런 청년들, 이런 지사들이 지키고자 한 나라가 여러분 뭐였어요? 1919년 3.1 혁명 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이란 나라였어요. 그리고 실제 지사들은 여러분 대한민국 원년, 대한민국 2년, 대한민국 3년, 그리고 1945년, 대한민국 27년, 심지어 돌아와서 46년에 28년, 그 이듬해 29년 이렇게 계속해서 써왔단 말이에요. 올해 지금 2022년 지금은 대한민국 104년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있는 역사마저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48년에 우리나라 남한 단독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경복궁에서 기념사진 찍을 때도 대한민국 여러분 뭐라고 썼어요? 대한민국을 국호로 썼어. 몇 년이라고. 근데 이 모든 있는 역사를 부정을 하고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수립됐을 때 건국일이라고요. 그거를 부인을 하면은 주사파라고요. 북한을 마치 옹호한다고, 우리나라 왜곡된 아이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주입한다고요. 이런 사람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교육계의 수장입니다. 현충원에 여러분 국가공인 친일파들이 12명이 잠들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소위 말하는 그 보수의 아이콘인 이명박 대통령 때,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겁니다.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근데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 때 발표를 해요.
2009년에 1006명에 대해서. 이 중에서 12명이 원래 11명이었는데 백선엽이 2020년 7월 10일 날 죽고 7월 15일 날 대전현 중원 장군 이묘역 555번 무덤에 잠들어요. 그것도 홍범도 장군의 머리 위에 잠듭니다. 있는 역사마저 부인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제 간절한 바람은 왜곡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가 여러분 증명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적혀있고 우리의 헌법이 있고 우리의 국호가 완성되어 있고 우리의 정치체제가 지금이랑 똑같은데 왜 있는 역사를 부정을 해요? 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를 말하면은 왜 주사파라고 말을 해요? 이런 사람이 지금 교육부의 수장이라는 게 너무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물이 바다를 향하듯이 있는 역사를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있다는 게 고마운 거예요. 제가 가나자 갔다 오고 나서 너무너무 윤희사의 그 암장지가 청년 25 청년 윤봉기 이렇게 죽어간 사실을 알고 막 진짜 혼자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여기가 지금 주차장이 된 여러분 가나자와 이 주차장이거든요. 윤희사의 유해를 1946년에 모셔올 때 여기다 여러분 이 건물 이 터에다가 여러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자정에 여기로 혼자 가가지고 이걸 사진을 찍는데 막 눈물이 혼자 나오는데 이걸 혼자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청년 레오다브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그래피티에서 손에 꼽히는 그 청년이 그 밤사이에 여러분 제가 몰린 사진에다가 윤희사 언젠가 자기가 이렇게 그리고 싶다면서 윤희사의 여러분 사진을 이거 전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만들어서. 전 이런 친구분들 덕분에 이런 청년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앞으로의 여러분 교육부 장관이 수장이 된 이주호 장관 제가 정말 지켜볼게요. 그리고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왜곡된 현실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결국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함께 걷고 같이 현충원도 가고 같이 답사도 가고 제 책도 임정로드 약산로드 이 현충원 한 바퀴 제가 지금까지 활동한 것들이 다 이런 어쩌면 오늘 같은 걸 말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한국사 로드까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함께 같이 굳세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퇴근 후 원래 한능검 주말엔 한능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주호 장관 때문에 빡쳐가지고 말이 길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